이 영상을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부모님이 보내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톡 링크로 이렇게 해서 봤을 텐데 결국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유쾌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유쾌한 밤. 네, 선생님께서 지금 고등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신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면 얼마나 재밌을 것 좋을까요, 같아요. 진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좀 가장 큰 영어 고민이 뭔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성적 고민이고 그렇죠. 제가 볼 때 너무 훌륭한 친구인데도 그냥 성적이 너무 낮아버리면은 그냥 모든 거를 다 막 이렇게 막 내려놓는. 네. 그래서 애들 막 그런 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고등학생이 네. 성적이 확 떨어지면 저 이 아이를 계속 만나도 될까요? 맞아. 이게 너무 가슴 아프죠. 성적 고민이 제일 커요. 그 학생들이 좀 고민을 하면 선생님 좀 어떤 이야기들 좀 해주고 계신가요?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줘요. 성적이 떨어지면 나라는 사람의 가치도 떨어진다고 네.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 절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아이들은 되게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네. 고등학교 부모님들은 좀 어떤 고민들 많이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도 요즘 부모님들은 네, 그래요. 공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노력하세요. 하시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라면은 할 수 있는 고민은 사실 공부 고민인데 네.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도 닦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도 닦는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참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신 거죠.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저희 유태한밤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생 자녀들 그냥 하숙생으로 생각하자. 그렇죠, 그렇죠. 그 선생님께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셨는데요. 그 영어 잘하는 학생들 공통점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수능 영어를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게 또 만만치 않은 관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수능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 영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춤식 준비를 한 친구들이에요. 네. 예, 그 친구들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영어 공부법을 좀 조언해 주시죠. 네, 아마 중학교 때 준비가 잘 된 친구들, 예를 들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봤는데 뭐 1등급, 2등급 수준이 네. 나온다, 점수로는 한 90점 이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은 또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무방비로 있다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확 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6등급, 7등급이 네. 내신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다양한 분야의 전공 서적들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단편적인 것들만 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단어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단어 이때도 30개씩 6개월.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항상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꾸준히. 그게 어떤 이유가 됐건 네. 거기서 낙담하고 공부를 안 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공부가 끝나는 것이지 네. 계속하는 한 나의 도전은 계속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30개씩 6개월 수능 기출 단어 네. 딴 거 말고 이제는 진짜 급하니까 네. 뭐 원서로 잡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게 문법은 도구적인 성격으로 배운다면 20강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는 독해를 하는데 이게 수능 지문이라고 하죠. 한 문제에 문장이 한 8개 내외예요. 네. 8개. 문장 해석이 되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네, 친구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는 좀 주제를 잡아야 돼요. 이게 실제로 어려워요. 네. 그게 실제로 뭐 사피엔스에서 그 8문장을 빼왔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게 출처도 모르고 맞아요. 어떤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그쵸.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가 네. 있는데 또 그 안에도 그래도 주제가 있는 글을 주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를 빨리 캐치하는 연습을 하는데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되게 구체적인 주제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수능 영어 지문이 막 그래요. 예를 들면 떡볶이가 뭐 빨간색 떡볶이가 맛있다 이런
거면은 네. 떡볶이를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되게 막 이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결국 떡볶이 맛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네. 좀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네. 고등학교 때 출발해도 충분히 수능 영어 저는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이때도 단어가 4, 문법이 2, 독해를 4 이렇게 보시나요? 고등학교 때도? 맞습니다. 네, 424. 네, 4, 2, 4. 처음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딴 데 가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아니, 4, 2, 4. 딱 그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네, 4, 2, 4. 4, 2, 4. 결국에는 독해. 네. 결국엔 독해. 사실 저희가 문법이나 독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 영어 해도 사실 말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문법 공부가 우리 입시에선 좀 중요한 거죠. 아마 강의 들으신다고 하면 독해 강의보다는 문법을 네,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네. 독해입니다. 네. 이 말하기는요, 국가적으로 이제 말하기 쓰기를 평가하는 니트라는 시험을 도입을 네. 하려고 했었죠. 그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이제 입시에서 말하기 쓰기를 다뤘다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우리는 정말 잘했을 거예요. 네. 적어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어떤 말하기, 쓰기를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말하기, 쓰기 꽤나 잘했을 겁니다. 필요성은 알기 때문에 그걸 도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입시에서의 공정성 이슈,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에는 듣고 문제 풀고 읽고 문제 풀고 객관식 그게 지금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능 영어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능 영어가 100명 중에 7명만 90점을 넘길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게 이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말하기를 할 여유가 없죠. 고등학교에서 말하기를 할 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 넣어뒀다가 나중에 직업적으로 나중에 대학교 이후에 또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다시 꺼내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 좀 바뀌면 좋겠고요.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진짜 불타오르네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또 이 수능 시험에 막 그 준비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쓰이고. 또 그쵸. 94년도부터 그게 지금 이어져온 게 몇십 년의 역사인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많은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저희가 또 이런 선생님의 힘을 받아서 네, 또, 화이팅 해야죠.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오래 실만하면 또 화이팅 이런 식으로. 수능이랑 내신이랑 이렇게 같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쵸. 그럴 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좀 부모님들이나 혹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지. 예. 네, 일단은 이게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 네. 이게 내신과 모의고사를 굉장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네. 경향이 있거든요. 내신이라는 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네. 말하는 거고 모의고사는 그냥 때가 되면 월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모의고사를 준비하면 됩니다. 모의고사를 준비하면 솔직히 고등학교의 모든 기준은 수능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기준을 잡는다면 당연히 수능 영어를 기준으로 잡는 게 맞고 수능 영어를 잡으면 내신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고등학교 시험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중학교랑은 비교도 안 되게 넓어요. 보통 지문을 7, 80개 다루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다루지 않은 것도 시험 범위로 막 내요. 그럼 시험은 난이도는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뭐 풀지도 못할 문제를 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집 한 권 또는 두 권이 시험 범위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공부하라는 겁니까? 외우란 소리가 아닌 거예요. 중학교에서 본문을 외우듯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여기서 필패를 해요. 수능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아이들이 처음 보는 영어 지문을 읽고 해석해서 주제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면 시험 범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수능 영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열세인 거죠. 늘 벼락치기로 시험을 대비했었던 저로서는 모든 시험이 다 늘 때때로 찾아오니까 시험 바로 앞두고 공부하는 비법. 벼락치기에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거 있을까요? 뭐 수능뿐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불안해서 시험 못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연습을 실전처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대표적으로 제가 좀 자기 고백을 하자면, 와, 그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평소에 학교에서 모의고사 본 날 약간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업을 그렇죠. 안 하니까. 네. 그쵸. 어, 오늘 약간 일찍 끝난다며. 맞아. 부담 없이 약간, 아예 못 봐도 되니까. 네. 그냥 막 즐겁게 풀었던 거죠. 근데 수능 날은 여기에 내 인생이 걸렸다 생각하니까, 와, 날씨도 추운데. 그걸 모르는 학교 가갖고. 모르는 사람,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막 앉아가지고. 쭈그리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막 푸는데 딱 느껴지더라고. 아, 실력 발휘가 안 된다. 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평소처럼 안 안 풀려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많은 또 인생의 경험을 하고 이제 강의 준비도 하고 느끼는 게 연습을 많이 하면 극복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수능 같은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뭐 전날 뭘 보는 것도 중요하고 뭐 파이널 노트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 실전이라는 거는 연습을 실전처럼 한 사람이 실전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연습을 연습처럼 해버리면 실전에서 연습을 하죠. 그래서 평소에 문제를 하나 풀더라도 저는 꼭 추천하는 게 시간 재고 풀라고 하거든요. 한 문제 1분 30초 기준으로 10문제를 푼다면 시간 딱 재놓고 긴장감 있게 항상 푸는 연습을 해야 수능 날이나 또는 중요한 시험에서도 실력 발휘가 됩니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실전이 연습이면 안 된다. 코로나로 이제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우리 이제 인터넷 강의 많이 듣고 있어요. 인터넷 강의 이제 뭐 다양하기도 하고 뭘 들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인강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학창 시절에 뭐 학교가 됐건 학원이 됐건 누군가의 강의를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도움 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강의력의 죄송합니다. 차이는 반드시 있어요. 네. 받아들이는 입장이 네. 중요한 거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강의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저는 이 시대에 역시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내가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복습에 대한 또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복습이 더. 일단은 듣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무조건 복습입니다. 네. 의미 있는 복습, 내 걸로 만드는 네. 과정. 이게 인간이 뭔가를 완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젊었을 때는 헬스장을 좀 갔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갔느냐? 등록할 때 가고 짐 뺄 때 한 번 가고. 그렇죠. 왜 이렇게 그렇게 공감이 되죠. 되는지. 학생들도 똑같죠. 인터넷 강의 유료로 네. 돈을 내고도 안 들어요. 네. 실제로 업계 통계가 있습니다. 완강률은 20% 미만이라는 게 그렇군요. 정설이거든요. 좋네요. 진짜요? 네. 하지만 아마 이렇게 완강한 친구들이 분명히 영어에 자신감 가지고 앞으로 더 공부하면 뭐 통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럼요. 네, 잘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이렇게 진지하게 그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 방법, 공부법을 다뤄본 적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이제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정말 저희 그 독자님들이 너무너무 뵙고 싶어 하시는 맞아요. 선생님이셔서 너무 유명한 선생님이셨어요. 네, 도움을 드리고 또 선생님께도 힘을 얻어서 부모님들과 그 우리 학생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모시게 되었어요. 유쾌한 밤 찾아주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부모님이 보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카톡 수가. 링크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학생들이 혹시 보고 있다면 너무 잘 왔고요. 저가 이제 올해 40이 됐는데 학생들이랑 학교에서 이 철학을 좀 많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네. 철학이라는 게 뭐 이렇게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아이들이랑 되게 열심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결국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진짜 열심히 하는 것이고, 아, 난 공부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단, 내가 이제 미성숙한 선택을 하면 안 되죠. 지금 16살 또는 15살, 14살인 내가 속단을 하면 안 돼요. 나의 가능성을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공부는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감히 14살이 앞으로 20, 30년 이후의 나를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좀 책도 보시고요. 부지런히 고민도 하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성숙해지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굉장히 힘있게 선택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끝으로 부모님들은 진짜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예. 또 이 영상을 지금 이 마지막 클로징까지 보고 계신다면은 아마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 우문현답으로 저 끝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저는 뭐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처럼 교육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우리 애들 정말 잘 키우고 싶고. 그런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요. 저는 목표가 딱 하나. 네. 우리 아들, 딸에게 화내지 않는 아빠 되기. 그냥 친구 같은 아빠로 유머러스한 그런 아빠로 남고 싶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본질이거든요.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맞아요. 이 바쁘다 보면은 이 본질마저 흔들려 버려요. 부모님들께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나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딱 하나를 꼭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은 내 본질과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좀 더 주체적으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후회 없는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어 얘기 아닌 걸로 끝마치고 싶습니다. 화안 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억울합니다. 100번 중에 한 번 화 냈을까 말까 합니다. 진짜. 그 억울함 저도 합니다. 저희 딸도 그럽니다. 그러시구나. 오늘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저희 꼭 또 배웠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한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